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그라나다와의 유로파리그 8강전 매치 프리뷰 진행해보도록 하죠. 타이틀을 지켜라라고 달아놓았습니다. 지난 1차전의 여파로 맥과이어, 쇼, 맥토미니 등 다수 주전 자원들을 잃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차전 결과가 2대0 승리였지만 경기력은 썩 좋지 못했었기에 상당히 난적인 그라나다를 상대로 90분간 잘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6일 새벽 4시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경기 장소는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이죠. 심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심은 이스트반 코바치, VAR심은 바스티안 단커트 심판입니다. 단커트 심판 같은 경우 지난 밀란과 1차전에서 VAR심으로 배정된 적이 있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VAR심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이스트반 코바치 심판 같은 경우 루마니아 리가 1의 심판인데요. 리가 1의 심판 기록을 찾을 수 없어 파울 기록에 대해선 해당 심판이 관장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리그 5경기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린 자료입니다. 페널티킥과 경고 그리고 퇴장에 관해서는 찾을 수 있는 공식 기록을 통해서 리가 1을 포함 해당 심판이 관장한 이번 시즌 모든 대회의 기록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파울에 대한 판정 자체는 굉장히 너그러운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꺼내는 것에 있어선 1차전의 심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카드를 꺼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26경기를 관장하여 134개의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당 5.15개로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의 평균 2.92개에 2배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이죠. 심지어 이번 시즌에 관장한 경기 중에서는 한 경기에서 11장, 12장의 옐로 카드를 꺼낸 전적도 있었습니다. 공식 규정상 이번 경기가 끝나면 누적된 옐로 카드가 말소되지만 현재 옐로 트러블에 걸려있는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므로 카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양팀의 현재까지 유럽 대항전에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굳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 없이 유나이티드의 절대적인 우세입니다. 지난 1차전에선 유나이티드가 그라나다를 2대0으로 이겼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라나다가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이기는 경우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고 원정팀 그라나다가 3골 이상 득점을 하면서 2골의 득점차를 내고 승리할 경우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그라나다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라나다가 3골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경우 역시 그라나다가 진출,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유나이티드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죠. 어찌되었건 그라나다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선 최소 2골,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3골 이상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의 절대적인 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폼을 살펴보죠. 우선 홈팀 유나이티드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4경기를 이겼고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토트넘, 브라이턴 같은 강적들을 상대로 역전승을 따내면서 위닝 멘탈리티를 확보하였죠. 반면에 그라나다는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몰데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발렌시아, 비아레알, 그리고 유나이티드에 연달아 패배하면서 4연패의 늪에 빠져있다가 바야돌리드와의 주말 경기를 통해서 간신히 분위기를 반전했는데요. 꽤나 장거리 원정을 떠나와 있는 그들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주말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매치 이슈로 넘어가보죠. 우선 유나이티드의 이슈입니다. 유나이티드는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 1차전을 원정에서 승리한 22번의 대진에 대해서 21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방어전을 잘한다는 것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1차전의 우세를 방하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약간의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뿌리 깊은 고민인 스페니시 팀에 약하다는 것인데요. 스페인 팀을 상대로 한 최근 유럽 대항전 10경기에 대해서 유나이티드는 1승 5무 4패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역대 스페니시 팀 상대 홈 성적은 9승 12무 6패로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최근 흐름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스페니시 팀인 그라나다를 이번 경기를 통해 상대하는 유나이티드에게 상당한 걱정거리가 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현재 유럽 대항전에서 유나이티드가 최근 3번의 홈 경기에 대해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5라운드 파리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하고 32강 소시에다드 그리고 16강 밀런과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챙기면서 유나이티드는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2018-2019 시즌 3경기 연속 홈 경기 무승 기록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홈 무승 기록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단 역사를 통틀어 4경기를 연속해서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 대해서 승리가 없었던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라나다의 매치 이슈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기록인데요. 2009년 유로파리그가 현재 형태로 개편한 이후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1차전 홈에서 2골차 이상으로 패배한 경우 대회 역사상
단 한 팀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팀은 2013-2014 시즌의 세비야였는데요. 1차전 홈에서 베티스에게 2대0으로 패배한 뒤 원정에서 2대0 승리 후 승부차기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었습니다. 이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두 골의 차이를 뒤집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레시포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10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면서 07-08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기록했던 것 이후로 유럽 대항전에서 시즌 8골을 기록하는 구단 최초의 선수가 되었는데요. 만약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면 결승을 포함 총 4경기를 더 치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기록을 추가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구단의 유럽 대항전 시즌 최다 골 기록은 02-03 시즌의 반 니스텔로이가 기록한 12골입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의 부상자와 결정자 명단을 살펴보죠. 유나이티드는 최대 7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필 존스가 드디어 14개월 동안의 부상 공백을 뒤로한 채 스쿼드에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팀 훈련을 소화하는 것이 부착되며 생존 신고를 하였는데요. 당장 이번 경기에서 바로 출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모기의 손이라도 빌고 싶은 이때 존스의 복귀는 분명 큰 힘이 되겠죠. 에릭 바이와 앙토니 마샬은 각각 코로나 감염과 무릎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 레시포드는 계속되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루크쇼, 해리 맥과이어, 스콧 맥터미니는 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원정팀 그라나다의 경우 5명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팀의 주전 플레이메이커 루이스 미아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서 이탈해 있고 키니 마린과 네이디어 로자노는 각각 로스터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았던 도밍고스 두아르트와 얀 에테키 역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홈팀 유나이티드의 경우 다비드 데야가 골문을 시키고 텔레스, 린델레프, 토안제베, 그리고 완비사카로 예상된 백퍼라인이 가동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원은 마티치와 포그바가 지키고 그 앞선에 반더백이 출전하며 전반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공격진은 다니엘 제임스가 왼쪽, 아마드 디엘러가 오른쪽에서 출전하며 최전방은 그린우드가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나다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후이 실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카를로스 네바, 헤수스 바에오, 저먼 산체스, 드미트리 폴케가 백포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원은 앙헬 몬토로, 막심 고날롱, 양헬 에레라로 지난 1차전과 동일한 구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최전방엔 로베르토 솔다도가 출전하고 다르윈 마티스와 케네디가 그를 좌우에서 보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눈여겨볼 선수는 다니엘 제임스와 케네디입니다. 이번 경기 왼쪽에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다니엘 제임스는 주 공격 루트가 오른쪽인 그라나다의 우측면 공격을 1차적으로 방지하면서도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 그라나다의 측면 뒷공간을 파는 역할을 공격 상황에서 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한 골만 넣어도 경기가 사실상 끝나는 만큼 제임스의 공수에서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그라나다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케네디입니다. 주전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도 현재 기세가 좋은 유나이티드를 그라나다가 이기긴 힘든 상황입니다. 팀 단위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개인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역할에 맞는 선수가 케네디입니다. 지켜라. 이 한마디 그대로 유나이티드가 지켜야 하는 경기입니다. 1차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정골을 2골이나 넣으며 주전들이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서브 자원들이 보여줘야 할 차례죠. 큰 과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키면 됩니다. 오랜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조직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기를 잘 지켜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승리한다면 난세 영웅은 과연 누가 될지 그것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